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공고 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둘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유한회사의 경우 유한회사는 여기 회사의 공고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아예 없죠. 유한회사 없고 유한책임회사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정관에 작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둘 다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뒷부분이 달라진다. 여기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정관으로 공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정했으면 그때는 이거를 등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고 방법을 둔 경우에도 등기할 수 없는 게 유한회사고 유한책임회사는 회사가 공고 방법을 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으로 공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이게 상대적 그 기재사항을 말하는 거죠. 정관에 상대적으로 이게 반드시 필수는 아닌데 만약에 공고 방법을 정했으면 그때는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세 개가 다 달라지는 게 회사 공고 방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이제 다 맞았네요. 상법 585조에 따른 사원총회 특별 결의는 총사원의 유한회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한회사는 보통 이렇게 소수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그마한 물적 회사가 유한회사죠. 그래서 주식회사보다 좀 규제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소수의 몇 명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엄격하게 회사를 규제할 필요가 없어서 유한회사는 조금 저기 하죠.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에 약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 머릿수, 대가리수로는 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머릿수만 반수 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머릿수별로 의결권을 다 달리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분의 3, 75%를 넘겨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가진 자의 동의로 이상이며, 그러니까 플러스죠. 엔드 조건이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요. 머릿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의결권 가지고만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 수에 의결권은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사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수에 대가리수에도 넣지 않고 그다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걸 총 의결권에서 산입하면 안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574조 보면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574조가 사원총회 결의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없으면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조사해야 된다. 이건 일반 결의고 결의 방법이고 585조에 보면 특별결의죠. 지금 여기 사원총회 특별결의 특별결의에 대한 거니까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어야 되고 의결권은 75%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이 두 개를 다 만족해라.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냥 조문 내용이었습니다. 585조 2항 조문 내용 1항 2항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문 내용이었고, 사원의 의결권은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데 그러나 정관으로 이렇게 의결권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가나 다 라마 5사람이 있는데 이 5사람이 모여서 유한회사를 만들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지인들끼리 회사 만들 수 있죠. 조그맣게 주식회사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얼마씩 출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가는 의결권의 수는 출자 일자마다 의결권을 갖는데 그 의결권의 수를 다르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의결권의 수를 10%로 하고 똑같이 그 좌수는 10, 10이어도 이 의결권의 수는 그 10에 대응하는 10%로 할 수도 있고 의결권의 수를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음만 60%로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별 결의를 하려면 이렇게 가나 다만 모여가지고는 머릿수로는 반수 이상이니까 3명이니까 반수 이상인데 의결권은 지금 30%밖에 안 되죠. 다 합쳐봐야. 의결권의 수는 다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30%만의 의결권 가지고 전체 의사의 30%밖에 안 되는데 머릿수가 과반수를 넘겼다고 특별 거리를 충족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4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머릿수로는 과반수를 충분히 넘겼지만 역시나 의결권이 다 합쳐봐야 40%밖에 안 되죠. 반도 못 넘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75% 이상을 넘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특별 거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은 머릿수가 반수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의결권이 70%가
의결권도 어차피 안 되네요. 75%를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특별 결의가 충족이 안 되고, 요렇게 모이면은 이때는 머릿수가 다라마 3명이니까 머릿수 반수 이상을 넘겼고, 그 다음에 의결권의 합계가 80%니까 75% 넘겼죠. 이때는 네, 성립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의결권의 수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수의 반수를 넘기고, 그 다음 그 머릿수의 반수 넘긴 사람들의 지분이 합친 그 의결권의 수가 75%를 넘겨야 된다. 이랬을 때 특별 결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아까 뭐 채무자 회생 무슨 지침 이런 것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실무 나가서 그냥 하면 되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유한회사, 주식회사, 뭐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데 회사들은 이제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고 그 회사들 간의 차이들을 이제 저기 해야죠. 그게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법에서 가장, 상법에 가장 꽂힌 회사법, 그리고 회사법 내에서도 이제 그 5개 회사를 아는 게 이제 가장 그 상법의 메인이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였고,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거 주식회사하고 똑같죠. 예,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엔 예, 이때는 그냥 원래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발기인이 정관에다가 이렇게 기명 날인 서명하면 되죠. 예, 공증 필요 없어요. 10억 원 미만이니까, 소규모 회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한회사도 준용하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예, 사원이 이렇게 기명 날인하고 서명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543조에 보면은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아까 공고 방법 없다고 했죠. 예, 주식회사는 공고 방법을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유한회사는 정관에 이런 게 없습니다. 공고 방법 없죠 지금. 네. 그리고 292조의 규정을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292조가 뭔가 봤더니 정관에 효력 발생을 해가지고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네, 주식회사에 있는 규정이죠. 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10억 원 미만이니까, 소규모 회사니까 이게 공증 받는 것도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조그만 회사니까 그냥 공증 안 받아도 되고, 그냥 그 회사 설립한 발기인 너가 그냥 거기다가 이름 쓰고 서명해,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지금 유한회사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기,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 신청해야죠. 네. 자본금 변경, 임원 변경. 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원, 사람, 네, 대표이사, 이사, 뭐 지배인, 사람에 대한 거, 임원, 그 다음에 물적 회사의 돈에 대한 거, 자본에 대한 거. 그래서 자본금 증가 변경, 뭐 감자, 증자, 뭐 이런 것들. 네, 신주 발행하면서 자본금 증가되고, 뭐 전환사채 변경, 이런 자본금 증가에 관한 거. 이거 2개가 핵심이죠. 네. 그래서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 신청해야 되고, 출자의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도 원래 주식회사는 다 공적인 은행에다가 이렇게 다 납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태 설립 사항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그 경제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발기인이 하면 안 되고, 특별히 그 검사인을 선임해가지고 그 현물 출자에 관한 이런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 법원에 제출하거나, 예. 그 다음에 모집 설립회 같은 경우는 네, 창립 총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유한회사는 자기들끼리 아까 가나다라마, 예, 자기들끼리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렇게 공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 현물 출자할 때 뭐 이런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 뭐 검사인 등 검사를 받을 필요도 그렇게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회사는 많이 그냥 편하게 해주는 거죠. 뭐 조그만 회사니까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이렇게 할 때는 2주 내 본점 소재지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된다. 네. 591조 상법, 네. 다 상법이죠. 다 상법 조문이고, 그 다음에 등기 예규 보면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입을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 현물 출자 이행의 경우에도, 변태 설립 상황의 경우에도 검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 거예요. 다 4번 맞는 거고. 5번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네, 그 내에서 이렇게 본점 이전하는 거는 네, 그냥 이사 가반세 결의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 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 그쵸, 주주총회가 다 모여서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제 이사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